대한민국 이 검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뭐 법치주의 운운하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데 열정을 쏟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기표 신문명 연구원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 대장동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신 이유가 뭔지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이 대장동 사건은요,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네. 말하자면 이 주택 건설과 관련한 네. 사상 최대 이 특혜 부정 사건이거든요. 네. 예, 예. 무려 뭐 현재 지금 뭐 김만배 씨 그 천하 동인 이쪽만 하더라도 네. 한 8천억 원. 네. 도대체 돈 처음에 5천만 원 가지고 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요. 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이건 약간은 좀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그렇죠. 밑에 저 사업하던 사람들 네. 김만배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구속적부심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그분의 네.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공모에 응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분 그랬어요. 네.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남시장.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정책을 따랐다는 거죠. 정책을 네. 따른 네. 겁니다. 네. 그렇으면 이 큰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이 부정이 많이 관련됐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씨라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왕 말 남김에 좀 더 네. 할게요. 이 사건이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저는 통화는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통이 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자기가 챙긴 것만 하더라도 한 2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자기가 직접 네. 뭐 형제나 누나나 뭐 동생 또는 친구 빼고라도 네. 네. 그런데 그 선대가 이제 뭐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네. 내가 말하려는 건 이건데 곽상도 씨한테 뭐 아들 퇴직금이라는 그렇죠. 명목으로 50억 또 50억 클로 뭐 박영수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또 특히 또 권순일 씨. 네. 권순일 씨 사건은 그 얼마나 그 김만배 씨가 8번이나 들락거리고 글쎄 말이에요. 재판 전후에서 예. 이러는 데 대해서요. 한 사람도 아직 소환도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검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뭐 법치주의 운운하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단순히 여당 후보 때문만이 아니라 네. 여당 후보 때문만이 아니라 청와대 특히 네. 수사기관 등등에 말하면 권력의 실세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네. 줄 돈이 몇백억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네. 700억이었나요? 네. 그때도 그분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왕 또 내가 요 말도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그분이요. 이 재명 씨라고 하는 거가 거의 드러났어요. 이 진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 정영학 씨 그 녹취록에는 네. 그분한테 700억이 간다고 네. 했거든. 네. 그분한테. 네. 그분이 누구냐? 이걸 이제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추궁했습니까? 많았죠. 네. 많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 네. 그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응했다. 그분이란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만배 근데 씨가. 그게 네. 이거 있죠. 네. 그 사회에서는 이재명 씨를 호칭할 때는 그분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네. 네. 물론 그러니까 저 실제 그분이 그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여튼 그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네. 근데 말을 썼는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네, 네. 김만배 씨가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만배 씨가 네. 그분 몫이 700 반은 그분 몫이다 한 것도 네. 그분이고 네. 또 그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공모에 응했을 네. 뿐이다.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분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는 또 그죠, 물론 알 아직 잘 수는 없죠. 모르는 네. 거죠. 제가 볼 검색 수사는 때는 안 그거 하니까. 확신합니다. 예. 네. 그분이야. 왜 김만배 씨가 그 몸에 밴 말이거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해서 이제 뭐 이 대장동 부패 수익을 환수하시겠다고 하는데 김만배 일당이나 이분들이 돈을 내놓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놓는 게 아니라 뺏어야죠. 뺏어야 된다. 예. 아니, 부당한 이익이니까 네. 재판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어요. 배임 혐의를
입증해서. 예. 제가 그래서요. 네. 제가 요즘 대장동 부패 수익 네. 네. 국민 환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네. 광고도 이렇게 냈잖아요. 아, 광고도. 네네네. 그래서 이 환수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명단인가요? 그거? 여기 400 몇십 명인데 이름이 새까맣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 예. 새카맣게 써 있네요. 정말. 내가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좀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래 아. 하는데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저렇게 안 밝힌다고 해서 이게 안 밝히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안 그래 이게? 아, 근데 지금 김만배 씨나 이런 그분들 이 구속 만기일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검찰 수사는 거의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종친 거 아니냐, 거의 네. 마무리 단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국민특검단을 조직했어요. 아, 네. 국민특검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국민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국민이요 제1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나 네.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검사보다도 이제 법원이나 검찰보다도 제1 헌법기관이 국민입니다. 국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특검을 통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아, 그래 좀 있으면은 네. 이 국민특검이 네. 수사한 결과를 아하. 국민에게 우리가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아, 그때 아마 그렇군요. 대서특필될 겁니다. 아유, 그분들이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네. 그게 안 되네요. 참.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뭐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사실 뭐 믿기도 어렵고 실제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게 특검밖에는 없고 특검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특검은 하는데 뭐 무슨 이제 조건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 하기 어렵겠죠. 지금 상황으로. 저는 그런데 예.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네. 봐야 되는데 우선 이재명 씨 문제부터 먼저 지적되고요. 네. 대장동 사건으로 특검하자는데요. 네. 지금 와가지고요 윤석열 씨 그러니까 맞아요. 바뀌었어요. 이게. 고발 사주도 같이 넣자. 네. 또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3, 4년 전인가요?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10년 사건도 또 넣자. 예, 예. 네. 그 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 고위 관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가 잘못됐으면 그때 말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타기도 네.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다음에 이거를요 뭐 이미 많이 지적됐지만 국민의힘 게이트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때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소속의 그 일부 인사들이 뭐 민간 개발하자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남시 의회 그걸 보면 서울 성남시 의회가 공영 개발하자고 이러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란 말이 틀린데 그걸 오히려 민간 합동으로 바꾼 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더라고요. 그럼요. 네. 원래 민간 개발을 하기로 거의 확정돼 있다시피 했어요. 네. 인허가권을 가지고요. 네.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영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데 이 공영 개발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동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지. 네. 동기 자체가 왜? 자기가 100보를 양보해서 5,503억 원은 민간 개발을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돌아갈 걸 챙겼다 하더라도 김만배 씨 등이요 무려 8천억 원을 챙기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어제 보니 또 이 사람이 막 과음을 지릅니다. 과음 연설을 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 이 사람요. 자기로 말미암아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려 8천억 원, 더 계산하면 더 많은데 네. 뭐 이게 8천억이냐 9천억이냐 별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또 저 소리를 하고 있는 저 뻔뻔스러움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장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 이렇게 정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계시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건의 본질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요. 내가 이 사건에 이걸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는 하나는 네. 공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이 발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인허가권이라는 거는 무슨 뭐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인가를 하면 안 된다. 허가를 하면 이런 거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네. 민간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민간이 또 사업에서 돈을 벌죠. 폭리를 취하면요, 저 원가 공개도 있고 또 분양가 상환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있고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익을 환수하는데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허가를 특정인한테 주가지고 오히려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게 하는 게 이걸 막아야 되고, 다른 하나는 제가 이거 볼 때요, 이 사건은요 앞으로요 문재인 정권이 이 말기에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네. 불법 부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절대로 김만배 씨나 이재명 씨만 몇 사람만 이익을 챙긴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청와대가요 이런 데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처음에는 뭐 지켜보고 있다, 뭐 네. 그다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뭐 계신다는 신속하게 이제 알고 보니까 신속하게 끝내라는 말이잖아요. 글쎄요. 뭔가 이게요. 네. 저린 데가 없다면 왜 이런 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 검찰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는데 이걸 권순일 씨 같은 사람을 이걸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안 해요 지금. 그냥 아니, 뭐 소환도 안 출입 해요. 기록만 알아가 보고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읽기로? 대법원의 출입 기록 김만배 씨 그때. 그것만 확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정권으로서는 네. 이 검찰로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8번이나 들락거리는데 그 뭐 이발소 갔다느니 이런 말을 듣고요. 넘기는 이 검찰, 네. 이 나라, 네. 이 나라입니까 이게?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안 밝혀지겠느냐? 네. 즉 엄청난 부정이 더 크고 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그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이라고까지 하면서 네.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지금 대법원 판사들 뭐 얼마나 많이 구속시키고 처벌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재판 농단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대법원이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검찰도 조사를 안 하고 정권에서도 못 본 척하고 있으면 이거 말이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건에서 지난번에 조국 사건 때 검찰개혁 했던 것이요 얼마나 거짓인가 하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 거짓하는 거는 뭐 조국 씨나 뭐 추미애나 이 사람들은 본래 그런 검찰을 어용으로 권력의 신호로 만들기 위한 건데 네. 많은 국민들 가운데 검찰개혁 주장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은 이런 거요. 이재명 씨 돈 아무것도 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순일, 네. 박영수 이런 사람들 또 곽상도 네.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무혐의가 되든지 무슨 혐의가 되든지 네. 이런 데 대해서 말하지 않은 그때 그저 검찰개혁 주장했던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 소위 뭐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가 사표 냈더니 당신은 조사받아야 되니까 사표 못 받아준다. 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이 권순일 대법관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뭡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 국민이요 이거를 응징해야 됩니다. 네. 저 사람들이 직무유기라는 말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냥 검사로서의 존재의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국민 환수단도 하지만 네. 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국민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걸 발표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그 윤석열 후보는 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거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조사하겠다. 약간 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분이 감옥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네. 근데 뭐
그분도 그분이지만 결국 그 수사를 대충 이렇게 하는 동 맞는 동안 그 부실하게 한 검찰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검찰도요, 이 직무유기죄 이거 이런 데는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직무유기를 뭐 우리 모르는 거를 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듭 말하는데 권순일 씨, 네. 곽상도, 박영수 이런 사람들은 그 또 뭐 무엇인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소환도 안 한 이거는 뭐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네. 직권 포기죠. 거기. 네. 근데 어쨌든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텐데 윤석열, 이재명. 근데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거의 피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 대장동. 네? 피바다라면 어쨌든요 줄초상에 나야 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문재인 정권이 특히 이 검찰이 네. 또 이 공수처가요. 네. 요즘 윤석열 씨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네. 저 윤석열 씨 대선 후보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아, 네네네. 또 이 검찰 아닙니까? 네. 근데 후보까지 만들어 주는데 아마 후보 만드는 데 대한 책임을 아마 짊어야 해요. 아 공수처를 아마 통해서요. 당선까지. 아.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예. 뭐 또 신문에 보니까 공수처 뭐 몇 건 했는데 네. 반이 뭐 4건이 윤석열 씨 거라. 그러니까요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윤석열 의혹 전담수사처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수사를 하려 그러면 팍 하든가. 네. 뭐 이상한 거 거짓말해 옛날 얘기를 아니, 한명숙 씨 거는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다 한 걸 갖고 그걸 갖고 또 또 뭐 꺼내고, 네. 그걸 다시 조사한다 그러니 이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도 나라냐라는 말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면 이제 지지율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가 꽤 됐어요. 뭐 후보로 선출되면 보통 한 5% 10%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결국 이게 대장동 때문인데 대장동 관련해서 또 특검도 화끈하게 받으면 오히려 이게 어떤 좋은 인상이 되고 이게 계기가 될 텐데 특검도 사실 조건도 너무 많이 붙고 오히려 윤석열 특검으로 가자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 정체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대장동 사건도 대장동 사건이고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이 네. 국민이 뭐 우리는 그래도 이런 데라도 나와서 말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없다고 해서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이재명 씨는 가장 국민들한테 식상한 것이 뻔뻔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라야지. 저도 네. 사람이랑은 다 결점도 있고 뭐 네. 한계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거짓말을요. 네. 거짓말 아닌 것처럼 너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뭐 소시오패스를 한다는데 네.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을 자기가 이재명 씨는 모를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구제불능이지. 그걸 근데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주신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